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딱히 필요 없는 물건인데 어느새 결제하고 있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 꾸역꾸역 남아있거나 제복 입은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까요? 이 비합리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인간 행동의 설계도, 즉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 재밌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운전 중에 갑자기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발은 생각보다 먼저 브레이크로 향하죠. 그런데 만약 그 차가 경찰차라면 휴 다행이다 하며 안도할 테고요. 도로공사 차량이었다면 뭐야 나 속았잖아 하면서 괜히 분통을 터뜨릴 거예요. 똑같은 사이렌 소리인데 반응은 정반대죠? 이처럼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특정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바로 이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설득의 심리학인데요. 우리 이성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1차는 어가 사고, 그럼 2차는 비가 사고, 3차는 시가 사는 무한 루프. 한 사람이 술값을 전액 지불하면 얻어먹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심리적 부채감을 느낍니다. 내가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산다는 심리가 밤새 이어지는 술자리의 동력이 되는 거죠. 마트 시식 코너에서 공짜로 음식을 주는 것도, 보험 설계사분이 불펜을 쥐어주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작은 호의가 거절하기 힘든 부채가 되어 돌아오는 법. 그러니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주십시오. 상대방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의 다음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장난감 회사들의 재미있는 1월 매출 전략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인기 장난감이 품절되면 부모님들은 일단 다른 장난감을 사서 아이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다음 해 1월 품절됐던 그 장난감이 재입고됐다는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다른 선물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갑을 열게 됩니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 비난받고 뇌물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드시 돌려주는 이유도 바로 이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지일관 한 사람을 신뢰하거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불안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길은 왠지 안전해 보이죠? 옛날에 가수 클리프 리차드 내한 공연 때 심어놓은 박수 부대가 먼저 속옷을 무대로 던지니까 평범한 관중들도 맹목적으로 따라 던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사단장이 와이프 말 잘 듣는 사람 오른쪽이라고 하자 다들 우르르 오른쪽으로 갔는데 혼자 왼쪽에 남은 장교에게 이유를 물으니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말을 따름으로써 사회적 증거를 거부한 셈이죠. 시장 점유율 1위 광고나 선거 유세장의 지지율 자랑은 남들도 다 샀다, 다 한다는 신호를 통해 구매나 지지의 불안감을 없애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랍니다. 네 번째, 호감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잘생긴 사람 혹은 아는 사람에게 유독 약한데요. 법정에서도 외모가 형량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쁘고 잘생긴 것은 선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인이나 흉터가 있는 피의자의 유죄율이 깔끔한 인상의 피의자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한국 사회의 3대 미스터리인 지연, 학연, 혈연도 이 호감의 법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 한마디에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세일즈맨이 고객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를 발견하고 낚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공통점을 통해 상대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다섯 번째는 권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나 제복을 입은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판단을 멈추게 되죠. 경찰차를 보면 안도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논문이라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논문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내용보다 간판에 의존하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권위적 발언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인데요. 권위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자칫 치명적인 실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으면 더 원하게 되는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임금님 일화가 유명하죠. 피난길에 맛있게 먹었던 생선을 은어라고 이름을 하사했는데 궁궐로 돌아와 다시 먹어보니 맛이 없어 도로 묵이라 하라고 명했다는 이야기요. 생선은 그대로였지만 배고픔과 희소성이라는 상황이 가치를 결정했던 겁니다. 백화점 세일의 마지막 날, 오늘이 지나면 끝납니다라는 메시지는 자고 있던 남편도 깨워서
백화점으로 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처럼 장애물, 즉 희귀성은 열정을 더 부채질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득의 심리학 6가지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권위, 희귀성,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그리고 호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이 6가지 원칙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서로 결합될 때 폭발적인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한정판 굿즈는 권위와 희귀성이 결합된 것이고, 무료 샘플을 제공한 후 서명운동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상호성과 일관성의 시너지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요즘 대세 추천은 호감과 사회적 증거의 결합이고요. 이 원칙들은 상대를 조종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방어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결정을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 6가지 법칙을 마치 지름길처럼 사용하죠. 누군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마감 임박을 외치거나 알 수 없는 권위를 내세울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위치가 과연 당신의 이성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본능적인 자동 반응인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자동 반응의 스위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선택의 첫걸음입니다.